제가 혼자 터키에 온 지 한 횟수로는 5년째, 그리고 일수로 꽉 채우면 한 3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나 혹시 아니면 친구의 친구들이 가끔 터키로 놀러 올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좀 있으세요. 자잘한 것들. 간단하게 제가 정말 진짜로 혼자로 오면은 겪을 만한,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만한 점들을 약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요새는 관광업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이 다 멈추는 바람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나중에 좀 이 우울한 시기를 혼자 어떻게 겪어냈나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좀 정리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스탄불에 도착하면 목적지가 있으시겠죠. 이스탄불 혹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실 때는 오토게알이라고 하는 그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보통 그곳에서 티켓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매표소가 통합되어 있고 그 매표소 안에서 표를 구입하실 수 있는 반면에 회사별로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 사무실별로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매 회사, 다른 회사들 시간표를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을 겁니다. 가는 길에 다른 도시들이 경유해서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확히 한번 물어보시고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그 도시의 오토게알 버스 터미널에 내리셨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데 약간 사복을 입은 분들이 손수레 같은 걸 들고 오면서 여러분들 캐리어를 옮겨주겠다고 할 겁니다. 잘못하면 버스비보다 더 많이 돈을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터키 사람들은 일단은 뭐 그런 사람들 이용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갔을 때 겪는 문제점 중 하나가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소도시에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당연히 모르는 사람 차에 안 타는 게 최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같으니 태워주겠다라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운전자 한 명이서 여러분을 태워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딱 남성 2명이 여러분을 태우시겠다 그러면 그게 딱 정확히 짝이거든요. 한 명이 버스 운전을 하고 한 명이 협박을 합니다, 나중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그냥 바가지 쓴 정도, 재수가 나쁘면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요. 이스탄불이 첫 번째 목적지이신 분들은 아마 되게 낯선 풍경에, 멋있는 풍경에, 한국 분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구두 닦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꼭 여러분들 앞에 구두소를 떨어뜨리고 모른 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주워주는 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구두를 닦아주려고 할 거고, 그걸 닦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얼마를 내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패턴이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라면 이 번화가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다니시는 경우 혹은 이곳에서 만난 이성분하고 같이 걸으실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딱 정확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가방을 매지 않은 10대, 최소 3명,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마주보며 걸어온다. 그럼 일단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깨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여러분 팔이나 몸을 칠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많이 나간 소매치기 수법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위험한 건 시비를 걸고 때립니다.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시비를 많이 걸려봐서 실제로 싸워본 적도 있고 경찰서도 같이 갔었는데, 결국에는 터키 사람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터키어를 유창하게 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든, 통역사가 옆에 와서 도와주든 여러분은 터키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큰 도움을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10대 3명 이상 남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걸어온다 그러면 살짝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서 예를 들어 치고 도망가고 놀리고 도망간다, 그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으슥한 골목에서 조그만 칼을 꺼내거나 뭐 기본적으로 너클은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들 정신교육을 시켜주겠다. 때리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때리시고 얘들 버리 고쳐먹겠다고 경찰서까지 끌고 간다 한들 현재 터키에는 굉장히 많은 난민들도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도 민증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 달에서 두 달 전쯤에 난민들이 불법 체류 난민들이 터키 여성을 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트위터에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트위터에서 공론화되고 범인을 잡았는데 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가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기사고요. 남들 다 다니는 번화가 말고 조금 한가한 곳으로 가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번화가에서 약간 벌어진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딱 정확히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혹은 아이까지 하나. 저는 이제 그분들이 정확히 터키 분들이 아니시라는 게 이제 살짝은 보이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세요. 이 길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뭐 러시아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실 겁니다. 초반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환전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저는 외국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줘도 잘 모르겠으니 같이 가자, 동행하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까운 경찰이나 내지는 다른 터키 사람들한테 가서 이 남자가 나를 성추행했다, 내 부인을 성추행했다, 내 아이에게 뭐 무슨 위해를 가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이스탄불 뿐만이 아니라 이즈미르나 안탈리아 같이 약간 큰 도시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약간 좀 뻔한 얘기지만 소매치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카페나 음식 식당에서 내 짐을 잠깐 내려놓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나름 유명한 식당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10대도 안 되는 꼬맹이들이 들어와서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연히 그 10대들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모르고요. 저는 이왕이면 한국 분들 오시면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브랜드 내지는 상표 식당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식사를 먼저 해보시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장 스탠다드한 맛이고 모든 사람들 입맛에 평균적으로 맛있으니까 식당이 있는 거겠죠. 그래도 나는 로컬의 맛을 즐기고 싶다 하면 결국엔 약간 외진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들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이 항상 바뀌어요. 이상하게. 터키 경제 상황을 많이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항상 널뛰니다. 어느 날은 결국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올라가는 일은 빈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가끔 다른 차림표, 가격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이 메뉴라고 하고 가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인분에 얼마인지 비포션, 네카달, 비포션, 아니 네카달. 네카달 하면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셨겠지만 네카달 하면 얼마란 말이고 비포션 그러면 비를 숫자 1에 포션 그러면 1인분 1인분에 얼마냐를 정확히 짚고 지나가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taksim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동네죠. 그리고 그곳에서 술 한잔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술 한잔 하자고 뭐 말이 잘 맞네, 친구 하자이 마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합니다. 거기서 10중 8군 사기꾼들이고 여러분 술값 바가지 씌우려는 분들이니까 피해 다니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따라가면 마지막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예쁜 여성분들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해서 따라가셨던 중년분들이 진짜 여권도 못 받고 쫓겨났다라고 마지막에 들었거든요. 꼭 그런 일, 쪽팔린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3년 전 에미노누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한 24살에서 5살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이
여름방학에 맞춰서 놀러 오신 것 같은데, 벤치에 앉아있던 한 터키 사람을 둘러싸고 강제로 찬송가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해서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결국엔 찬송가가 맞았고, 그 앉아있던 터키 사람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야유하고 물건을 던지니까 그제서야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포교 활동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저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람 많은 곳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강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든 위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혼자 오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장에 무슨 시비가 붙어도 뛰어들어와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던, 예전부터 알고 있던 터키 친구들이라도 그분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꼭 그 점 유의하시고, 최근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동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10대 청소년이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내놓으라고. 동쪽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만나왔던 동쪽 출신 사람들은 굉장히 도리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같이 순박하고 착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권력이 닿지 않는 구역이 많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유튜버 조회수 뽑아먹으려고 꼭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터키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만약에 놀러 오실 일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생기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연락을 주신다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고추장 1kg, 된장 1kg면 여러분들 진짜 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탈리아에서 한인민박을 준비하고 있는 윤입니다. 터키에서 꼭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